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디스플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요즘 뭐 막 이슈가 빵 터졌다든지 아니면 막 엄청 좋다든지 이런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뭐가 없었잖아요. 게다가 요즘 중국이 네. 또 디스플레이 쪽은 엄청 커지고 네네.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요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 10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 정도에는 273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난해 한 173억 정도 많이 줄어졌어요. 왜냐면 네. 중국이 이제 저가 공세, LCD 저가 공세를 많이 하면서 많이 네.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이템에서 네. 새로운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쪼그라들면은 나중에 네. 계속 이렇게 막 추측하다가 네네. 다 중국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 좀 그런 네네. 걱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이제 네. LCD를 가지고 치고 나오면 우리는 OLED로 앞서 나간다라는 아. 전략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보다 한 발씩 더 그렇죠. 앞서 나가야겠네요. 초격차 전략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LCD도 네. 있고 네. 뭐 OLED도 있고 종류가 네네.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많이 네. 혼재되어 있어요. 네. 사실 LCD도 있고 OLED도 중소형 같은 경우는 AMOLED라 그러죠. AMOLED. AMOLED. 그렇지. AMOLED라 그러죠. 네.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화이트 OLED입니다. 흰색이에요? 네네. 화이트 OLED. 네. 화이트 OLED라 하고 그리고 이제 LCD에서 또 마이크로 LED로 나아가고 있죠. 이제 QD 디스플레이. 네. 그러니까 퀀텀 닷이라는 소재가 적용되면서 QNED라는 또 QNED요? 네, 그런 쪽으로도 또 진화하고 아, 있고 종류가 되게 많다. 네, 이제 올해 당장 또 가시화될 수 있는 것들이 미니 LED TV들. 네, 미니 LED. 아. 이런 것들을 다 네. 알려면 기본적으로 LCD에 대한 어떤 기초부터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LCD는 요즘 많이 네. 안 쓰지 않아요? 중국이 여전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에서 보면 네. LCD가 아직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CD를 그러면은 기초로 다른 것들이 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 LCD는 뭐예요? LCD라는 거는 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유리 두 개가 있고 거기 안에 LC,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리 두 개의 액정을 넣고 네. 양 끝을 이렇게 실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밀봉을 합니다. 네. 이걸 LCD 셀이라고 그래요. 음. LCD 셀이라 그러고 그 합판에 붙는 게 TFT라 그래요. 방막 트랜지스터. 이거는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상판에 있는 유리가 컬러 필터입니다. 네. 위에는 컬러 필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컬러 필터는 기본적으로 RGB, 레드, 그린, 블루. 3원색이라 그러죠. 네. 3원색이 있으면 모든 색깔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스위치 하나가 이 픽셀이 되는 거고요. 하나의 픽셀은 RGB라는 세 가지 색깔. 네. 그러니까 서브 픽셀 세 개가 하나의 픽셀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보통 뭐 SD, HD, 풀 HD 막 이런 식으로 화소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몇백만 화소다라고 하는 게 그 픽셀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최근에 이제 8K 나오잖아요. 8K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8K는 3,300만 픽셀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점점점 그 픽셀이 더 작아지는 작아지면서 거죠. 그거를 더 많이 넣는 많이 넣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다른 디스플레이 종류들 많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아, 그렇게 LCD에서 네. LCD 셀을 설명드렸잖아요. LCD라는 거는 자체 발광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백라이트 유닛 BLU라는 모듈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LED가 빛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네. 쏴주면요 위에 그 LCD 셀을 통과하면서 네. 이게 이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화면에 이렇게 우리 네. 그 송하나님 이렇게 화면으로 나온다 네.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서 LCD를 통과하면서 컬러 필터에서 빨간색, 그리고 얼굴은 흰색, 머리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픽셀 하나를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필름류들이 붙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LCD가 있으면 LED가 이렇게 네. 뒷면에 이렇게 다 박혀 있었어요. 이렇게 플랫하게 네. 박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엣지형이라고 해서 L자로 이렇게 LED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L자로 바뀌면 나머지 부분 빛을 어떻게 내지? 네. 여기 도광판이라는 필름이 붙어서 이 L자로 빛이 나도 전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모아서 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렵다. 그렇죠. LCD TV 초창기에는요 뒤에 광원이 LED가 아니었고 그 형광등이었어요. 형광등. CCFL이라는 형광등이었고 이게 LED TV라고 삼성이 이제 처음에 내놨잖아요. 그 냉극 형광 램프를 LED로 바꾼 거예요. LED 소자로. 그러면서 이제 LED 쪽으로 TV에
그러니까 LCD에서 LED 광원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보통 어떤 물질에 전기나 이런 것들 에너지를 가하면 네. 웬만하면 이렇게 그 금속 같은 경우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네. 보통은 전기 에너지를 주면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예, 그렇죠. 네. 보통 열 에너지로 가는데 전기를 주면 빛이 나는 소자가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LED예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LCD에다가 네네. 그 빛을 쏘는 거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LED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두께가 형광램프에서 LED로 바뀌니까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얇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보다는 두껍겠죠. 왜냐하면 뒤에 BLU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스위치를 딱 켜면 네. 여기 액정이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버티컬 얼라인 방식이라고 해서 VA 방식이라고 했어요. 액정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네네. 액정이라는 게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밑에 스위치를 켜면 이게 딱 수직으로 솟아요. 네. 그러면 빛이 통과하거든요. 네. 그 누워 있을 때는 통과하지 않고 세워졌을 때는 통과하니까 여기 이제 컬러 필터를 통해서 빛이 나오겠죠. 아.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켜면 네. 그런 것들이 다 그 픽셀들이 다 일어서겠죠.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 그런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IPS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IPS. 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 노트북 고를 맞아요. 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리퀴드 크리스탈이 이렇게 옆으로 뱅글 돌아요. 아. 그게 LG의 방식이었고 삼성은 VA, 버티컬 얼라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주류로 가다가 삼성은 VA 방식을 거의 접었죠. 근데 지금도 VA 방식으로. 그렇죠. TV는 VA 방식 아직까지 쓰는데 모바일이 되면서 좀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터치 스크린이 붙잖아요. 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누르면 VA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액정이 이게- 물리력이 주니까 네.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다 IPS 방식으로 모바일은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 IPS 방식은 제가 알고 있기로 네네. 어느 방향에서 봐도 다 잘 보이는 그렇죠. 게 IPS고 측면 시야각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TN이라고 해요? TN 패널? 네네 맞아요. 그거는 한 방향에서만 봐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만 알고 TN이 이제 VA 같은 거라고 비슷한 보면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알고 계셨어요? 역시 그 저 노트북 리뷰할 때 리뷰를 네.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무조건 놀랐어요. IPS를 골라라라는 네, 말을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IPS로 갔고 네. 애플이 예전에는 아이폰에다가 LCD를 썼잖아요. 네. 그 LCD가 다 IPS 방식이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쓴 거예요. 삼성 패널을 쓸 수 없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에 LCD를 공급하다가 네. 아이폰 10, 아이폰 X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아몰레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삼성 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맞습니다. LG 밀리고 이제 삼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LG도 아몰레드를 한 거죠. 그래서 LG가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게 맞습니다. 그게 네. 큰 이유겠네요. 네네. 그렇죠. OLED라는 거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빛을 내요. 아까 LCD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설명할 네. 수 있어요. 전기를 주면 빛을 내는 물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LED가 대표적인 거고 유기물 중에서도 이런 빛을 내는 소자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상판, 하판 사이에 요게 LC가 그러니까 리퀴드 크리스탈이 채워져 있었잖아요. 요걸 싹 드러내요. 네. 드러내고 여기에다가 RGB 삼원색을 깔아요. RGB 삼원색을 이 셀 안에다 깔아서 그 양극으로는 전공을 넣고 음극으로는 전자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중간에 발광층에서 빛이 나서 네. RGB 삼원색을 내는 게 아몰레드예요. 자체 발광? 네. 물질을 빼기 위해서 아몰레드를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 그렇죠. 물질을. 그래서 더 얇게. 더 얇게 되는 거죠. 네. 야. 백라이트 유닛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지는 거죠. 오. 그래서 그게 이제 AM이라는 게 네. 액티브 매트릭스라는 거고요. 뒤에 TFT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반도체 TFT로 컨트롤하는 거고 우리가 OLED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 우리도 써봤어요. 옛날에 폴더폰 있죠. 화면 닫으면 이게 되게 이렇게 무슨 시계랑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게 앞에 있는 네네. 거요? 네. 그게 PM OLED예요. PM OLED. 네, 패시브 매트릭스 네. OLED. 그러니까 딱 봐도 해상도가 낮죠. 네. 그런데 액티브 매트릭스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PM OLED는 지금 굉장히 저가 전자제품 말고는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액티브 매트릭스 OLED는 굉장히 첨단 하이테크 제품이다라는 거. 그러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아몰레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아몰레드죠. 네. 이제 좀 대충 그려져요. 이 네네. 디스플레이 산업의 그 흐름. 그렇죠. 이제 그래도 그게 RGB OLED라고 네. 해요. 다른 말로. 네. 아몰레드라고 하기도 하고 RGB 삼원색이 자체 빛을 내죠. 그게 이제 중소형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TV를 만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네. 그런데 대면적이 안 돼요. 대면적이 되려면 화이트 OLED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 OLED는 뭐냐면 뒤에 백라이트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아까 이 셀 있죠? 셀에서 LC를 드러내고 그 안에 흰색 발광층만 넣는 거예요. 양극으로 전공을 넣고 음극으로 전자를 넣어서 중간에서 만나면 흰색 빛이 나겠죠. 네. 그러면 컬러 필터를 통하면 RGB 삼원색이 RGB 나오죠. 삼원색으로. 그렇죠. 그러면 화이트 OLED는 흰색만 내는데 컬러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LCD에 있던 컬러 필터가. 우리가 TV에서 보는 OLED는 다 화이트 OLED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OLED TV 쪽을 늦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면 LG 디스플레이가 화이트 OLED 가지고 TV를 내놨잖아요. 네. 삼성은 기술이 늦었어요. 어떻게 왜냐면 중소형 쪽으로 집중하느라고 리소스를 이쪽으로 어. 투입을 못했어요. 그럼 LCD TV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 LCD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질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명암비라는 거는 LCD는 약간 뽀얗거든요, 화면이. 그래서 리얼 블랙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밤에서 만약에 검은 고양이를 본다 네네. 그러면 잘 구분 안 돼요. 그런데 OLED는 검은 고양이가 밤에 있어도 잘 보이는. 네네. 그게 이제 명암비. 검은 거는 아직 검어지고 덜 검은 건 덜 검게 보여주는 네. 게 이제 명암비라는 거고요. 그리고 색재현율. 그러니까 색재현율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빨간 옷을 LCD로 보면 약간 주황색처럼 보여요. 그런데 OLED로 보면 아주 리얼한 빨간색을 리얼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휘도예요. 휘도라는 거는 밝은 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자체가 적은 에너지로 굉장히 빛을 잘 낼 수 있는 게 그 세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스플레이 성능이라는 그 세 가지 포인트인데, 그럼 삼성은 화이트 OLED를 하려면 특허나 이런 것들을 다 막혀 있겠죠. LG가 네. 다 했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 QD OLED라는 걸 했어요. QD. 네, 퀀텀 닷 OLED라는 걸. 그러면 여기서 퀀텀 닷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빛을 쏘면 요건 빨간색이잖아요. 네. 근데 아주 잘게 나노 수준까지 쪼개면 거기 빛을 쏘면 색깔이 바뀌어요.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전혀 바뀌어요. 다른 네네. 색깔로요? 예, 그래서 퀀텀 닷이라고 그래요. 퀀텀 점프를 한다고 그런 뜻인가? 그 양자라고 그러거든요. 양자라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양자암호 할 때처럼 변할 수 가변적인 건데, 이 퀀텀 닷이라는 거는 그 어떤 물질 소자를 계속 잘게 쪼개면 내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RGB가 어떤 그 퀀텀 닷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자체 발광 물질이라서 퀀텀 닷 자체로 그냥 OLED처럼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OLED도 그렇고 퀀텀 닷도 그렇고 RGB 중에 B가 제일 문제예요. B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재현하기 힘들다. 네네. 그래서 OLED도 블루가 문제고, 블루가 수명도 짧고 잘 안 돼서 우리가 OLED가 약간 블루리시하죠. 약간 파란 이런 감이 있는데, 네네. 왜냐면 블루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많이 발라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블루리시한 거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퀀텀 닷 같은 경우도 레드랑 그린은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20나노에서 한 3나노 수준까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제일 작은 입자가 블루가 나와요. 그래서 어렵겠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네, 블루가 문제. 레드랑 그린은 이제 필름으로 이렇게 딱 얇게 도포해서 하고, 블루는 이제 그냥 빛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름으로, 퀀텀 닷 필름을 가지고 LCD에 이렇게 딱 발라서 내는 거를 삼성이 QLED라고 내놨어요. 그럼 삼성의 QLED랑 LG의 아까 화이트 화이트 OLED랑 OLED 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냥 디스플레이 자체로 놓고 보면 화이트 OLED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 훨씬 좋은데 네. 또 이제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가격과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LCD TV인데 사실 QLED TV라는 거는 네. 그 퀀텀 닷 자체가 자발광을 하는 게 퀀텀 닷 QLED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마케팅으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냉은극 형광 램프를 LED로 바꿨는데 LED TV라고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LED는 아닌 거네요. LCD인 그러면 거죠. 예. LCD인데 그렇죠. 마치 그렇죠. 이제 약간 그래서 요게 좀 과장이 있다라고 해서 네. 양사간 막 그 진짜 뭐 소송도 벌이고 그렇네요. 그랬거든요. 네. 사람들이 헷갈릴 그래서 만한데. TV 그 OLED 광고할 때 이거를 삼성 디스하느라고 이거는 LCD TV지 그게 그런 아니다라고. 거좀 약간 화날 만한.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삼성이 좀 얄밉잖아요. 그렇죠. 원래 LCD TV에 광원만 바꿨는데 이거는 네. LED TV라고 아. 이야기하고, 사실 LED TV라는 거는 LED 네. 자체가 빛을 자발광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LCD를 건 아닌데. 통해서 네. 간접 조명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네. 삼성이 참 그런 걸 잘합니다. 네. 그런 대신에 이제 긴장감이. 중소형 쪽은 압도적인 기술을 삼성이 가진 게 맞고요. 그래서 아. 원래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삼성이 처음에는 RGB를 가지고 TV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대면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일반 소비자들이 그거를 네. 구분을 해요? 눈으로? QD OLED랑 화이트 OLED랑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LCD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예전에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할 때 FHD 수준에다가 네. 주사율이 한 60Hz 정도면 사람의 눈으로 인식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 좋은 디스플레이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를 자꾸 이게 네. 보고 좋은 거를 먹어보고 하면 계속 이 수준이 높아지지. 없을 다운그레이드가 땐 되지만 몰랐는데, 그렇죠. 네, 없을 때는 안 불편했는데 그렇죠. 또 있으면 예전 게 불편해지는. 그렇죠. 브라운관 TV 보다가 LCD TV 보면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는데 점점 익숙해지면 이게 그 스탠다드가 돼버리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찾는 게 네. 또 사람의 그죠. 사실 4K랑 8K는 사람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TV를 30인치 때 갖다 놨다가 40인치 때 갖다 놨다가 50인치 때 갖다 놨다가 지금은 70인치 쓰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디스플레이 크기 커지면 픽셀이 커지겠죠. 네, 거기 막 TV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픽셀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고해상도 TV 같은 경우는 작게 만들어서. 네,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대단합니다 이게. 네. 초집중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네. 게 하나 있는데요. LED가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 LED라는 마이크로 LED. 그 LCD 셀에서 LC 리퀴드 크리스탈을 드러내고 여기에 LED를 집어넣는 거예요. LED를 집어넣고 뒤에 TFT 위에 컬러 필터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픽셀 하나하나에 사실은 삼성이 또 이거를 또 나노 LED라고 하는데 사실 크기는 마이크로 수준인 것 같고 나중에 나노까지 작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수준의 어떤 LED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도포해서 셀 안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마이크로 LED. 거기에서 앞에 컬러 필터에 QD 처리를 한 거. 그래서 QNED라고 QNED 이거는 네, 그 마이크로 LED에다가 퀀텀 닷 처리한 걸 QNED라고 했는데 네. LG가 요거는 삼성한테 계속 마케팅으로 한 방 먹었잖아요. 먼저 상표 등록을 해버렸어요. 오. 미니 LED를 가지고 자기들은 네. QNED라고 상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럼 같은 거예요? 미니 LED? 미니 LED는 또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LED 광원이 이렇게 간격으로 뒤에 촘촘마가 박혀 있다가 엣지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네. 거죠. 엣지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점점 더 좋은 화질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다시 백면으로 가는데 굉장히 옛날처럼 드문 박은 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한 게 몇만 개를 이렇게 광원을 박아서 네. 이제 그냥 백라이트는 있어요. BLU는 있는데 이 광원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박으면 어떻게 휘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픽셀 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옛날에는 LED 하나 가지고 여러 개 픽셀을 커버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LED 하나가 아주 적은 수의 픽셀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 특수 요쪽만 디밍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미세한 빛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건 그게 어디에 쓰여요? TV에 씁니다. TV에.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LCD 산업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네. LCD 산업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중국 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게 마이크로 LED로 가기까지 이게 이 LED를 마이크로 수준을 이거를 촘촘하게 박으려면 얼마나 기술이 어렵겠어요. 그건 또 중국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런데 삼성도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미니 LED라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국내에 있는 이 네. 8세대 LCD 라인을 다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미니 LED 쪽이 갑자기 수요가 생기면서 최근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미니 LED 때문에. 미니 LED 때문에. 이 매수를 보는 회사들은 기존에 LED 관련 업체들이 이제 루멘스, 서울반도체, 일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루멘스랑 이제 서울반도체는 이제 뒤에 백라이트 이런 쪽이랑 LED 마이크로 LED 쪽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이 LED 가공을 위한 웨이퍼, 사파이어 웨이퍼 쪽을 네. 하던 회사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아니 이거를 저는 네. 이해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이해를 할 줄 몰랐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더 나가볼게요. 네. 이제 TFT 쪽이 또 되게 중요해요. TFT. 네. 그 밑에 스위치라 그랬잖아요. TFT라는 건 기존의 LCD 쪽에서는 TFT를 비정질 실리콘을 썼어요. 아모포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ASI라는 이제 비정질 실리콘을 썼어요. 이게 그 전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겠죠. 왜냐하면 뒤에 스위치 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픽셀이 늘어나면 그러면 전자가 굉장히 빨리 이동하고 빨리빨리 스위치 끄고 켜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모포스 그러니까 비정질 실리콘으로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LCD 쪽으로 가면서 네. 아모포스가 LTPS로 바뀌었어요. TFT가 저온 폴리실리콘 LTPS. 그래서 이제 네. 아까 LG가
애플 아이폰에 LCD를 납품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백플레이트 쪽이 LTPS예요. 지금 아몰레드는 전부 TFT는 LTPS를 써요. 저온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예요. TFT라는 건 반도체인데 네. 기존의 비정질 실리콘에서 LTPS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가 빨라져요. 네, 그러면 빨리 스위치가 네. 팍팍. 왜냐하면 픽셀 수가 많아지는데 이걸 빨리 어디서 빡빡 켜지고 꺼지고 해야겠죠. 그러려면 전자가 굉장히 빨리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LCD는 이렇게 느리니까 막 이렇게 잔상이 남고 이러는 거죠. 그럼 그 LCD에 한계점 보완하는 그렇죠. 그런 중소형 쪽은 개념인가? LTPS라는 기술이 적용됐고, 네. 그럼 대형은 LTPS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옥사이드 TFT라는 게 적용됐어요. 옥사이드라는 거는 산화물 반도체거든요. 기존의 비정질 실리콘에다가 산화물을 이렇게 도포를 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빙판길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럼 아모포스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빙판길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좀 느리겠죠. 그러면 LTPS는 뭐냐면 레이저를 쭉 녹여요. 얼음을 녹이고 굳혀요. 네.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맨질하게 네, 평평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배의 속도가 나는 빠르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옥사이드는 뭐냐면 울퉁불퉁한 데다가 위에 쭉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걸 좀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조금 덜 빠르겠네요. 그러면 10배 빨라요. 아모포스 대비. 아. 그래서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10배가 빨라지고 LTPS 같은 경우는 100배가 빨라져요. 네. 당연히 모바일 핸드폰이 훨씬 더 많은 픽셀이 들어갈 거 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빠른 모빌리티가 필요한 거죠. 아. 네. 이거까지 이해했으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더 들어가나요? 네. LTPO라는 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애플이 적용한다고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애플 워치 4에다가 LTPO라는 걸 적용했는데 LTPO가 뭐냐면 LTPS와 옥사이드를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네네. 뭐가 더 좋아요? 전기 소모가 줄어듭니다. 왜냐면 LTPS가 굉장히 전자 속도 이동 속도가 빠른데 딱 봐도 전기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전기를 더 많이 빠르면 먹어요. 많이 먹겠죠? 그렇죠. 네.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뭐 빨리 충전하니까 상관없는데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계속 열몇 계속 써야 시간 되니까. 그렇죠. 켜놔줘야 네. 되니까 이거를 시프팅 해주는 거예요. 음. 내가 이를 터치해서 뭘 쓸 때는 LTPS로 시프팅 되고 꺼져 있고 이게 시계만 떠 있을 때는 옥사이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LTPO라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적용이 됐어요. 갤럭시 S21 울트라에 적용됐습니다. 울트라에만. 네, 울트라에만 그래서 배터리가 길게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길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애플워치가 18시간을 구현을 한 거고요. 애플워치가 그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그래서 애플워치 4부터 네. 그 LTPO라는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에 처음 적용한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울트라에 LTPO라는 기술을 적용했고 지금 LTPO가 아이폰 이번 올해 나올 모델 13 기존에는 그러니까 아이폰을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게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있고 위에 터치 스크린 패널이 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드온 타입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터치 스크린을 디스플레이에 일체화시키는 기술. 그걸 Y 옥타라 그래요. 더 얇아지게. 네. 얇아지고 또 이제 생산 단가도 줄일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Y 옥타라 그러는데 이게 삼성이 제일 먼저 개발한 기술이에요. 2017년에 제일 먼저 그 개발한 기술인데 이거를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다가 이제 납품을 한 거죠. 오. 그러면서 이제 이 Y 옥타가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이 터치 스크린 패널을 공급하던 일본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걸 다 먹은 건데 이 LTPO와 LTPS하고 뭐 이런 쪽을 다 좀 수혜를 보는 회사가 원익 IPS, 원이가 IP. 네, ICD, 그리고 이제 RF PCB 하는 BH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LG 쪽도 보면 비아트론 뭐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5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네. A5가 뭐예요? 공장 이름이에요. 공장 이름. 네. A3 있고 A4 있고 A5가 있는데 지금 A3는 애플 전용 라인이에요. 네. 우리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슈퍼 사이클이 언제였냐면 2016년, 17년이었어요.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애플이 아몰레드를 쓰기 시작한 그 그때. 투자를 위해서 삼성이 네네. A3를 투자를 했어요. 그 A3가 애플 전용 라인이에요. 그때 한 뭐 몇 조, 13조 정도 수준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때 장비 업체들은 엄청 대규모 수준 이야.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 A3 대비해서 그러면 A5가 얼마나 크냐? 네. A5는 A3 공장의 한 4배 크기,
4배 정도 커요. 어마어마한 네. 투자네요. 그런데 여기는 중소형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QNED, QD-OLED 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중소형 폴더블 쪽을 네. 주로 담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A5 투자가 재개된다는 것은 네. 애플이 이제 폴더블을 쓰려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거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또 한 번 수혜를 사이클이 받는 그렇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장비 거예요. 사이클이 또 크게 올 수 있는 거죠. 네. 이야. 그러면은 이 A5 투자로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일단 그 원래 이런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면 항상 수혜를 보는 회사가 있어요. AP 시스템이라는 회사예요. 항상 수혜를 봐요? AP 시스템은 그때 이제 2016년, 17년 때 실적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이 AP 시스템은 뭐 하는 회사냐면 아까 그 아모포스를 네. LTPS로 바꾸려면 레이저를 한번 녹인다 그랬죠. 네. 그 레이저를 쭉 녹이는 장비가 어닐링 장비라는데요. 그런 장비를 하고 그리고 그 PI 폴리이미드라는 소재를 밑에 TFT 쪽에 쓰는데요. 그 이거를 그 폴리이미드라는 거는 약간 액체하고 뭐 약간 고체 약간 중간 상태, 꼴렁꼴렁한 상태 정도인데요. 베어 글라스 유리에다가 이거를 뿌려서 이거를 굳혀야 돼요. 네. 그 거의 액체 상태에 가까운 거를 굳혀서 이걸 뜯어내거든요. 그냥 안 뜯어지겠죠. 네. 레이저가 또 뜯어야 돼요.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고 해서 LLO 장비. 그거를 이제 어닐링과 LLO를 하는 회사가 AP 시스템. PCVD 쪽 이제 하고 식각, 열처리 쪽 장비를 하는 원익 IPS가 있고요. 네. 이게 또 이제 셀을 검사하는 장비,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네. 원판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송하는 장비가 SFA라는 회사가 있고요. 잔여물 같은 것들 씻어내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정 장비 FNS 테크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그냥 이야기했지만 이 필름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야 돼요. 네. 디스플레이에다가 뭐 이런 평광 필름도 붙여야 되고 이제 터치 스크린 커버 윈도우하고 여기 디스플레이도 붙여야 되죠. 이 접착제에다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걸 라미네이션이라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옛날에는 톱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삼성 쪽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고 신도기현이라는 회사가 이런 쪽을 다시 이제 이 톱텍이 하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런 셀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본딩 장비라 그래요. 본딩. 그거를 제이스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많죠. 엄청 많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수혜받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다 선별해서 가져온 겁니다. 거르고 네. 걸러서 이 기업들은 정말 탄탄한 네네, 그렇죠. 기업들인가 보네요. 이 중에서 딱 3개만, 네. 탑 3만 꼽는다 네.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렵지만 네, 중요합니다. 최근 실적이랑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면 네. 아까 저기 세정이나 식각 쪽에 FNS 테크, FNS 테크. FNS 테크가 최근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TI라는 회사가 있어요. STI? 예, 이 회사는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런 것들은 OLED 같은 경우 증착을 되게 많이 써요. 네. 증착이란 단분자를 이렇게 증착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형성하는 거라서 딱 봐도 비쌀 거지 않아요? 진공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우리 흔히 잉크젯 프린팅이죠. 네. 그 기술을 여기에 적용하면 굉장히 싸집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되게 힘들어요. 수율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기술이. 이런 쪽으로 하는 기술이 가진 회사가 STI. 그러니까 나중에는 RGB 삼원색을 그냥 이렇게 잉크로 프린팅 해버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가야 될 최종점이고 지금은 이런 접착제들 있죠. 이렇게 라미네이션 할 네. 때 기존에는 필름을 써요. OCA라고 해서 광 접착 필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레진으로 바뀌고 있어요. OCR로. 레진, 네, 그 레진으로. 치아에 하는 네네 레진. 그런 레진으로 바꾸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잉크젯으로 하는 기술들을 이미 샘플 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비상장 업체 중에는 CMS가 있지만 상장 업체 중에는 STI가 이제 삼성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FNS 테크, STI. 네. 나머지 하나는 하나는?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핌스라는 회사를. 핌스? 네, 핌스. 네. 핌스라는 회사가 이제 증착에서 필요한 게 마스크예요. 우리 반도체 할 때도 마스크 많이 했죠. 이런 갖가지 마스크를 납품하는 회사가 핌스라는 회사예요. 마스크요? 어떤 네, 마스크? 빛을 특정 부분에 쪼여주고 특정 부분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걸 마스크라 그래요. 이런 마스킹 공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핌스입니다. 핌스. 네, 핌스는 화이트 OLED 쪽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디스플레이가 평평했잖아요. 네. 1세대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약간 둥글게, 약간 둥글게. 옛날에 갤럭시 뭐 플렉스 뭐 이런 거, G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1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예요. 아, 그 커브드 모니터도 네네. 혹시 맞아요. 예, 그런 거고. TV도 그거 한참 그렇죠. 유행했었는데. 그리고 2세대가 이렇게 가다가 양끝이 이렇게 둥글게 말리는 엣지. 그렇죠. 요게 이제 2세대. 아, 네, 갤럭시에 많이 네네, 들어가는 맞아요. 거. 네. 요즘에는 또 다시 잘 안 쓰긴 하는데 요 엣지네요. 네, 네,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엣지가 되는 거고 3세대가 이제 접는 거, 폴더블 그리고 롤러블 늘어나고 줄. 디스플레이 종착점이 뭐냐면 스트레쳐블이 쭉쭉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늘어나요? 이게 옷에 딱 붙여놓고 뭐 이런 데도 옛날에 백투더 퓨처 이런 데 뭐. 그게 실현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와, 오늘도 정말 이 방대한 지식의 양을 네. 소화하기가 아주 어려웠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네네. 저는 이 디스플레이 쪽은 그냥 막연하게 중국이 요즘 많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항상 한 발 앞서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제 LCD에서 따라오면 우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를 OLED로 가고 넘어가고 또 있는. OLED를 따라오면 또 이제 뭐 QNED나 이런 쪽으로 가고. 오, 되게 자랑스럽다. 그리고 네. 이게 또 뭐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팔리는 맞습니다. 굉장히 또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이 A5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이쪽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수혜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너 댓글로 남겨주신 기업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옵트론텍 네네. 질문을 좀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네네. 옵트론텍 어떤가요? 스트론텍은 이제 카메라 쪽에 관련 광학 필터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필터류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구멍이 일단 많아지잖아요. 그죠? 기존에 뭐 2개 쓰다가 카메라 3개 쓰고 4개 쓰고 맞아요. 점점 그리고 전면 늘어나고 카메라 있어요. 화소도 높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폴디드 줌 그죠? 이런 쪽도 써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필터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실적이 작년에 생각보다 기대보다 못 미쳤어요. 오.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 돈을 많이 썼구나. 그렇죠. 그러면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많았던 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될 거예요. 올해. 사실은 이 회사가 주가가 한 단계 점프업을 하려면 결국 자동차 전장 쪽에서 나와줘야 돼요. 아. 우리 테슬라 쪽에 네. 카메라 렌즈를 넣는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가시화된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보고 베팅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충분히 뭐 감내하면서 견뎌볼 만한 거고요. 만약에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일부 손절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다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막연하긴 한데 테슬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네, 그거는 그거는 본인의 판단. 본인의 판단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와 정말 너무너무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아직 막 이슈가 이렇게 터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도움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셔야 네, 돼요. 맞습니다. 좋아요도 알림 설정 해주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